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20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왔죠. 시어머니의 모욕과 무시,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속에서 제 이름조차 지워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참고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아버님만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마지막 순간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죠. 이제 곧 드러나게 될 진실은 이 집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서울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박씨 가문의 가장이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이 집안의 실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 박정희에게 닿자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정희야, 넌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28배 이 집에 시집 온 뒤 20년 그녀는 늘 이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남편 도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이제 아버님도 가셨으니 재산 정리를 해야겠지.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안을 지켜왔으니 당연히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해야 해. 도현아, 너도 알겠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감히 반대할 수 없었죠. 정희는 두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같은 건 손톱만큼도 받을 자격이 없어. 말순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주제에 우리 집안 재산을 넘보다니 꿈도 꾸지 마.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말없이 참았습니다. 20살 아들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친구 최선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정희가 20년 동안 이 집을 돌봤잖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선자야, 내가 뭘 알아? 말순이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시집 재산은 시집 사람이 지키는 거지 외부 사람이 건드릴 수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맡은 장석진 변호사입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정리하고 끝냅시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일 텐데.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내일 오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절차 설명만 드리러 왔습니다. 뭐? 내일이라고?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오늘 바로 안 하는 거죠? 고인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장례 후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공개하라고 하셨죠. 말순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뭘 그리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 땅, 예금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미소가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보며 정희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모든 굴욕과 눈물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엄마,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민재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앞둔 사람의 눈빛 같았죠. 한편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2채, 예금 50억 주식과 채권.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이 재산을 넘볼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의 저 계집, 내일 유언장 공개되면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그러나 말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3년 동안 정의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그리고 왜 남편이 유언장을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했는지를. 도현은 서재에서 술을 마시며 복잡한 심경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단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현아, 내 어머니는 강한 분이지만 때로는 너무 강해서 남을 짓누르신다. 정의를 좀 더 아껴주거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정희만이 홀로 깨어 거실 창가에 서 있었죠. 빗소리 사이로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20년의 인내,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28살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에게 서울 강남의 대저택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 김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 법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 첫 만남부터 말순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도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에 정희를 깨워온 집안 청소를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 집안을 돌봐야지.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정희는 충청도에서도 부잣집 딸로 자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내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덧이 심해 토하고 있는데 말수는 차갑게 말했죠. 애 하나 가진 것 가지고 엄살 떨지 마. 나는 도현이 낳을 때도 밭일하다가 낳았어.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부엌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도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고 명절 때마다 수십 명의 친척들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죠. 민재가 태어났을 때 말수는 손자를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내가 키울 테니 넌 집안일이나 해. 정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자신의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순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명절 정희가 준비한 음식이 조금 짜다는 이유로 말순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의 모욕이었죠. 정희는 무릎을 꿇고 엎어진 음식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현은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말수는 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마누라 편만 들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모욕이었죠. 말수는 손님들 앞에서 정희를 우리 집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애를 거둬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에 정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민재를 정희가 달래주려 하자 말순이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 손자를 건드려?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 넌 부엌 일이나 해.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도현에게 울며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도 민재 엄마예요. 내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죄가 되나요? 도현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서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그 말을 정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죠.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것도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말수는 더러운 일이라며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이 있을 때 정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둘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희야, 너무 고생이 많구나.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아버님 괜찮습니다. 정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안 괜찮아. 시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 후로 시아버지는 정희에게 중요한 서류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관련 문서, 통장, 그리고 말순이 몰래 빼돌린 돈의 증거들까지. 정희야, 이걸 잘 보관해둬.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정희는 그 서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말순이 남편 몰래 수십억을 빼돌려 자기 명의로 옮겨놓은 흔적들이 명백했죠. 시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변호사를 불렀을 때 말순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희만이 그 자리를 지켰죠. 변호사님, 제 유언을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20년 동안 참고 견딘 내게 주는 선물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유언장 공개를 앞둔 아침, 박씨 가문 저택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유언장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장남이니 아버지 회사는 당연히 내가 물려받겠지.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할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민재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선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유언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뭘 확인해?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50년을 이 집안 살림을 했는데 당연히 모든 게 내 손으로 오는 거지. 그때 말순의 동서인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시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남편 몫도 있을 텐데요. 영수가 차남은 이미 분가할 때 충분히 받아갔잖아.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동안 정희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정희 언니, 언니는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수가 며느리가 무슨 재산을 봐라. 시집 재산은 시집 사람 거지 며느리는 그저 얹혀 사는 거야.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 1시간 전 말수는 자신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빌딩 2채는 내가 관리하고 월세 수입은 가족 생활비로 쓸 거야. 도현이는 회사 경영에만 집중하고 정희는 계속 집안일을 하면 돼. 어머니, 그래도 정희도 이 집안 사람인데.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마누라 편드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며느리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재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도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민재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말순이 손자를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영숙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현은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고 정희는 여전히 조용했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이며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건 됐고 빨리 내용이나 읽어요. 말순이 재촉했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본인 박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남구 소재 빌딩 2채는.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나올 거라 확신했죠.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빌딩 2채는 박정혜 씨에게 상속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현이 말렸지만 말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계집이 뭔데? 내 남편 재산을 가로채?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둘째, 예금 50억 원 중 30억은 박정희에게, 20억은 손자 민재에게 상속합니다. 영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희 언니가 30억이요? 셋째, 회사 지분 51%는 박정희에게 상속하며 도현에게는 30%, 나머지는. 그만.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2분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정신 상태였다는 증명서도 있습니다. 말수는 정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야. 내가 조작한 거지. 내가 남편을 꼬드긴 거야. 정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죠.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거짓말. 말순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쓴 거야? 병든 사람을 이용해서. 어머니야말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계속하는 동안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노려보았고 영숙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넷째, 이 집은 민재에게 상속하되 박정희가 평생 거주권을 갖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다섯째, 김말순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는 박정희가 관리합니다. 뭐라고?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월 500? 내가 거지야? 내 남편이 나한테 용돈을 준다고.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언장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박정희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필요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말순이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다 꾸민 일이지. 도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평생 재산을 저 계집이 빼앗아갔는데? 말순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봉투를 받아들었죠. 어머니,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무슨 진실? 내가 남편을 꼬드겨서 재산을 빼앗은 거 말고 뭐가 더 있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10년 동안 아버님 모르게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빼내서 어머니 개인 계좌로 옮기신 기록이죠. 그건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총 100억이 넘습니다. 정희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형님이 100억을 횡령했다고요? 횡령이 아니야. 말순이 발끈했습니다. 내 남편 돈을 내가 관리한 거지. 관리요?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몰래 빼돌리셨죠? 왜 아버님께 숨기셨어요? 도현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말순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마저 저 계집 편을 드는 거냐?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다 파악하고 계셨죠. 그래서 저에게 이 서류들을 주신 겁니다. 선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도? 네, 아버님이 직접 결정하신 겁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며느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던 거죠. 말순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셔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차남 박준수 씨에게는 지방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억이 상속됩니다. 영숙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야. 할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셨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누가 믿었을까요? 정희의 대답에 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이었죠. 좋아, 그래. 내가 이겼어. 하지만 넌 영원히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 시골 출신은 영원히 시골 출신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제 손으로 닦고 정리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도 넌 여전히 며느리일 뿐이야. 말순이 외쳤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인 며느리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현이 받았는데 표정이 심각해졌죠.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명의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대요. 뭐? 말순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신고하신 거예요. 불법 자금 이동 혐의로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 푼도 못 쓰실 겁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박 씨 가문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마지못해 식탁에 모였을 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밥을 어떻게 먹어? 말순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도둑년이 차려준 밥을 어떻게 목으로 넘기냐고. 정희는 침착하게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둑이면 어머니는 뭐가 되시는 거죠? 남편 돈을 몰래 빼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너. 말순이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너도 저 계집이랑 한패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슬퍼하실 거예요. 닥쳐. 말순이 손자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도 저 계집 닮아서 버릇없이 자랐구나. 그때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민재야, 방에 들어가 있으렴. 민재가 나간 후 정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 한 행동 모두 여기 적혀 있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정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는 국을 일부러 내 손에 쏟으셨다.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도 못 가게 하셨다. 그건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2008년 7월 22일 내가 만든 김치가 싱겁다며 김치통을 모두 버리게 하셨다. 새벽부터 다시 담갔다. 도현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2011년 12월 31일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다 쓰러졌는데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다. 결국 맹장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선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순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2015년 4월 3일 민재 학교 입학식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너 같은 엄마는 창피하다고 하셨다. 민재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발할 거야? 아니요. 정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고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집안 규칙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규칙을 만들어? 이 집의 실질적 주인 자격으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됩니다. 웃기는 소리.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둘째, 집안일은 모두가 분담합니다. 더 이상 며느리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말순 언니도? 네, 어머니도 하셔야죠.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셔야 합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집안일을 해?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은 민재고 관리자는 저예요.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의 말이 맞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너마저. 말순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마누라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정희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죠. 이제 어머니가 선택하셔야 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시고 함께 사시든지 아니면 뭐?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따로 사셔야죠.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월 500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어머니가 20년 동안 저에게 주지 않았던 선택권을요.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죠. 며칠 후 정희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이죠. 이것은 지난 10년간 김말순 여사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회계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말순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정희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2018년 6월에 아버님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어디에 쓰셨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집안 사업 자금으로. 거짓말이에요.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카지노 출입 기록이에요. 강월랜드에서만 8억을 잃으셨네요. 뭐라고? 도현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을? 영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도박장에 다니셨다고요? 말순은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심심해서 몇 번이 아니에요. 회계사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손실액이 20억을 넘습니다. 선자가 혀를 찼습니다. 말순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희는 더 충격적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거래 내역이에요.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집문서를 담보로 사채를 쓰신 기록이죠. 사채까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자만 매달 3천만 원이에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막지 않았으면 이 집도 넘어갈 뻔했죠. 말순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셨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신 거고요. 민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러신 거예요? 말순은 손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머니가 작년에 아버님 도장을 위조해서. 그만.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들으셔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이니까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문서 위조, 횡령, 배임. 고발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겁니다. 말순이 비틀거렸습니다. 도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하지만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셔야 해요. 둘째, 도박을 끊으셔야 하고요. 셋째,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20년의 세월에 대해서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 네.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제 조건이에요. 차라리 감옥에 가겠어. 말순이 외쳤습니다. 그러세요. 정희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고발 준비를. 잠깐. 도현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사과하세요. 정희가 얼마나 관대한 건지 모르세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감옥 가시면 어떡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말수는 갈등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역력했죠. 그때 민재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손자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죠.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정희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담겨 있었죠. 미안하다고. 정희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말순의 사과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고 말순은 예전의 권위를 완전히 잃었죠. 그러나 정희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정희는 식탁 상석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자리였죠. 어머니, 오늘부터 어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세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네. 제가 20년 동안 했으니 이제는 어머니 차례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어머니가 연세가. 저도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을 20년째 앓고 있어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누가 제 건강을 걱정해 줬나요? 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정희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일과표를 나눠주었습니다. 월요일은 어머니가 청소, 화요일은 도현 씨, 수요일은 제가 할게요. 난 회사가 있잖아. 도현이 항의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일을 시작할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회사 지분 51%, 이제 제가 경영에 참여할 거예요.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회사 경영을?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수석 졸업이었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정희의 학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버님께 회사 경영을 배웠어요. 정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병석에 계실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건 저였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 상승이? 네, 제가 한 일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부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인테리어?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 집을 리모델링 할 거예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 방을 새로 꾸밀 거예요.
20년 동안 창고 같은 방에서 살았거든요. 정희는 인테리어 담당자와 집을 둘러보며 의논했습니다. 이 벽은 트고 여기는 서재로 만들어주세요. 저 방은 내 방인데. 말순이 항의했습니다. 이제는 제 서재가 될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말순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관리권은 정희에게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또 다른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친정 가족들이었죠. 언니, 정희의 여동생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이제야 괜찮아졌어. 정희가 동생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사돈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시골 사돈이었죠. 어머니, 제 친정어머니세요. 정희가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거예요. 뭐? 말순이 놀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정희의 친정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수는 구석에 앉아 불편하게 식사했죠. 언니, 이제 진짜 이 집 주인이 된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되려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식사 후 정희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정희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떠난다니? 이혼은 아니에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할 거예요.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민재가 관리하겠죠.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민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어머니 정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한 며느리의 역할이 뭔지 배우실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결혼하면 어머니도 시어머니가 되시겠죠.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배우셔야 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 오늘부터 제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가끔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희야. 도현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정희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당신이 저를 기다릴 차례예요. 정희가 현관으로 걸어가자 말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가지 마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말순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정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도 담겨 있었죠. 어머니, 이게 제 복수예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이제 당신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정희는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변하신다면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 말을 끝으로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말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도연은 퇴근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도우며 집안을 관리했죠.
어느 날 아침 말수는 부엌에서 서툰 손길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죠. 칼질이 서툴러 자주 베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다 배워야지. 민재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고 차가웠던 할머니가 이제는 겸손해졌죠. 도현은 매일 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했죠. 엄마가 뭐라고 하셔? 도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신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도 잘하고 계시고 행복하다고.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공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쓰러졌습니다. 무리한 집안일과 스트레스로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죠. 어머니. 도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재는 급히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1시간 후 정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어머니. 정희가 병상의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눈물이 흘렀죠. 정희야. 와줘서 고마워.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구나.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순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시네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강철 같던 시어머니가 우울증이라니. 의사가 나간 후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류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박씨 가문 요양원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요양원? 도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요양원이에요.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하셨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병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엄마, 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말순의 진심 어린 눈빛, 도현의 간절한 표정, 민재의 기대에 찬 얼굴. 네.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네요. 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도 이제 용서할 준비가 됐어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었죠. 어머니. 정희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민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럼. 도현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며칠 후 말순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와 말순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죠. 정희야, 이렇게 하는 거 맞니? 말순이 서툰 손길로 김치를 썰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요양원 이름을 정해야겠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화해의 집. 어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해의 집. 우리처럼 상처받은 가족들이 화해하는 곳이 되겠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었죠.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었다고. 20년의 눈물이 마침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엄마. 민재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겠죠? 그럼. 정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어. 말순도 손자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